겨울철에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낙상이죠. 추운 날씨에 길이 얼어서 야외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시기도 하지만 겨울에 활동이 적어지고 근육이 굳으면서 실내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로 인해 이어지는 질환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낙상 사고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낙상으로 인해 뇌진탕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골절도 참 위험하죠. 자,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민규 교수 모시고요. 겨울철 노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여러 가지 질환들, 그중에서도 낙상과 뇌출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의 박수. 저 오늘 이비인후과 다녀왔거든요. 네네. 네. 아무래도 겨울 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던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병원들이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요즘에. 예, 그렇죠. 일단 날씨가 추워지면 이 세균들은 조금 활동이 줄어들지만 바이러스는 여전히 이제 강세를 띠거든요. 그리고 우리 호흡기 쪽이 좀 약해집니다. 굉장히 건조한 공기도 있고 또 습도가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또 추위에 노출되다 보면은 그 호흡기 점막이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 사이로 이제 바이러스들이 썩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독감 예방 접종 다 맞으셨죠?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PD만 맞았나요? 독감 예방 접종도 그래서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 주변에도 낙상으로 골절 기부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스프린트를 대고 오시는 분들을 2분 정도를 벌써 본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올 겨울철에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질환들 오늘 좀 짚어볼 텐데 특히나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조심해야 될 거 방금 말씀 주신 낙상 사고를 짚어볼 수 있을 텐데 낙상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오늘 교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교수님 소개를 드리자마자 저희 문자창으로 청취자분이 관절염 때문에 너무 아픈데 이 관절염 무릎이 추울 때면 더 아파요. 네. 보호대를 장시간 착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요거 먼저 해결해 볼까요? 일단은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조금 적게 됩니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이제 혈관 운동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 관절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뭐 관절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혈액순환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통증이 계속 더 쉽게 발생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관절을 좀 따뜻하게 하면은 그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핫팩 살짝 대시는 거 그리고 따뜻하게 좀 보호대를 이제 착용하시는 건 좋은데 또 너무 오래 착용을 하시면 근육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될 수가 있어요. 움직일 때 이제 보호대가 많이 아프신 분들의 경우는 그 근육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줘서 움직일 때 쉽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그걸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가지고 있던 근육이 잘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계속 차고 있는 것만은 피하시면 좋겠고 조금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핫팩 정도 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따뜻한 찜질을 조금 더 권한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낙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 낙상 사고는 어떤 이유로 많이 발생할까요, 교수님? 네, 일단은 엊그제도 눈이 많이 왔었죠. 빙판길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낙상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단 먼저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몸이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근육 긴장이 같이 일어나게 되고 또 혈액순환 자체도 혈관들도 이제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축이 되거든요. 네. 환경이 이렇게 추워지면은 우리 몸은 체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체온을 이제
딱 보호하기 위한 체온을 잃지 않기 위한 어떤 몸의 작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손발로 가는 말초로 가는 그런 혈관들은 싹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손발로 인한 열이 너무 이렇게 많지 않도록 그렇게 몸을 보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발의 움직임이나 근육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약해지고 둔해지면서 약간 뭐 돌부리에 살짝 걸리더라도 평소 같았으면 딱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겨울철 되면은 이렇게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고 또 겨울철 되다 보면 아무래도 따뜻하게 입어야 되니까 옷을 자꾸 겹쳐 입게 되죠. 네, 그러면서 또 운동이 좀 둔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더 쉽게 넘어지게 되는 그런 사고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왜 겨울철에 더 잘 넘어질까? 네,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까? 어디를 많이 다치실까?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게 낙상 사고가 집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예.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운동하던 사람들도 집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또 옷이나 침구류도 좀 많아지게 되고 두꺼워지고 무거워지고 하면서 몸의 움직임이 많이 둔해지게 되죠. 집의 바닥에 물건들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걸려서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순발력이 좋은 분들이라면 손목을 딱 짚고 손목을 다치기가 쉬운 거고요. 그게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어깨 쪽을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가슴 쪽을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이제 고관절 쪽으로 크게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주저앉으시면서 척추 쪽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관절들이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겨울에는.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서 낙상 사고가 쉽게 발생하는 고위험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금방 아까 그 문자 주셨던 분도 그러실 텐데 무릎 관절염이 좀 심해서 움직임이 좀 둔해진 분들, 또 평소 움직임이 많지 않고 잘 운동하지 않으시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고요. 또 비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마르거나 하신 분들은 그 몸의 움직임에 비해서 근육이 너무 약해서 버티지를 못하시고 이제 넘어져서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의 균형을 평형 감각을 유지시켜 주는데도 일조를 하는 그런 감각인데 자율신경계가 이상이 생기면서 만성질환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이런 자율신경계가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로 가는 혈액이 좀 부족해지는 거죠. 눈앞이 노래지면서 쓰러지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예, 이럴 때 잘못 넘어지시면 좀 머리부터 또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 어지럽다, 이거 넘어질 것 같다 그럴 때는 안 넘어지려고 버티시지 말고 살짝 주저앉으시는 게 그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고관절 골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고관절 골절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관절은 어디냐면 이제 허벅지와 엉덩이를 연결해주는 그 엉덩이 관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관절인데요. 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죠. 이 넘어질 때 엉덩이부터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경우에 고관절 골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는 경우 걷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침대 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운동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식사량도 줄게 되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결국 아주 빠른 속도로 노화 과정을 겪게 되고 고관절을 다쳤는데 전체적으로 몸이 상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고관절 후에 욕창이나 뭐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보통 되는데 고관절 골절 후에 한 1년 내 사망률이 남성의 경우에는 21.5%, 네. 여성의 경우에는 15.5%나 됩니다. 굉장히 높네요. 척추골절에도 뭐 사망률이 보고가 된 게 있는데 척추골절은 1년 내에 사망률이 남성은 10%, 여성이 4.3% 정도로 사실은 고관절 골절에 의한 사망이 이런 척추골절에 의한 사망보다 한 2배 이상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엉덩방아를 찌면 꼬리뼈가 아프지 않나요? 옆으로 이렇게 살짝 꼬리- 바로 주저앉을 경우에는 이제 꼬리뼈가 아픈 경우가 있죠. 꼬리뼈 골절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꼬리뼈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저 위쪽 이제 척추 골절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옆으로 이제 넘어졌을 경우에는 척추 골절보다는 고관절 골절이 조금 더 아니면은 대퇴골 골절 이런 쪽으로 이렇게 다칠 수가 있죠. 그러면 고관절 골절이 됐다.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돼요? 아예 못 움직이게 되나요? 고관절 골절을 이렇게 수상하고도 이렇게 다치고도 이게 내가 이게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걸 못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간혹 이게 주변 근육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제일 큰 근육이 뭐 엉덩이 근육도 있죠, 허벅지 근육도 있죠. 그것이 이제 고관절을 딱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골절이 어느 정도 아주 심하게 있지 않은 경우, 약간 좀 뼈가 금이 간 경우, 그런 경우라면 아니면 그 대퇴골두라고 해서 그 목 경부가 있어요. 목 쪽 부분이 딱 부러진 경우, 금이 간 경우라면 이거는 이제 오래오래 놔두고 이렇게 지내다가 다른 합병증으로 더 심하게 되는, 결국엔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는데요. 네. 보통 엉치뼈 이쪽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냥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다리 안쪽, 바깥쪽, 허벅지 주변으로 약간 사타구니 그 주변으로 통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넘어졌는데 허리나 사타구니 안쪽 바깥쪽 쪽이 좀 아프다. 예. 그쪽 뼈가 조금 어떻게 좀 삔 것 같이 아프다. 그 정도만 돼도 일단 병원을 찾아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보통 그냥 엉덩방아 찍고 그 근육통 정도 있는 경우라면 2주 내로 금방 좋아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게 계속 오래 가게 되고 자꾸 절게 되고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혹시 그때 넘어짐으로 인해서 뼈가 골절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관절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쉽게 부러지진 않죠. 충격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부러지게 되고, 하지만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뼈가 약해진 경우, 아주 이제 골 밀도가 굉장히 낮게 된 경우, 치료를 알지 못하고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해뒀던 경우라면 살짝 주저앉아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척추골절이 있어도 그냥 살짝 평소처럼 그냥 주저앉았는데 척추골절이 생겼다. 살짝 넘어진 것 같았는데 발목 골절을 입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골다공증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평소에 내가 낙상 사고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는 골절을 좀 예방을 하고 싶다면 어떤 예방책이 필요할까요? 예, 뭐 잘 넘어지지 않으려면 일단은 근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균형 감각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력과 균형 감각. 근육은 며칠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금방 약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겨울철에 그래서 뭐 조금 추우면은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라도 꼭 운동하시라고 권하고요. 걷기 운동을 포함해서 아령을 이용한 약간의 근력 운동도 자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걸으실 때 그냥 천천히 걸으시는 것보다는 속도를 좀 빠르게 했다가 천천히 걸었다, 이런 변화를 좀 주시면 이런 균형 감각을 이제 기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좌우로 옆으로 있는 걷는 연습, 그리고 한 발로 서 있는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좀 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뭐 적당량의 이렇게 두유와 같은 어떤 식물성 단백질을 좀 섭취해 주신다든지, 식사하실 때 뭐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만 드시지 말고 닭고기, 생선,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동물성 단백질들도
뭐 만성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 피하실 필요 없거든요. 어르신들은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이 이런 골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낙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한종현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넘어지면서 무릎이 땅바닥에 부딪혔는데 2달 정도가 됐거든요. 걷는데 불편하지는 않고 통증이나 부은 것도 없는데 손으로 그 부위를 누르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예, 인대 손상 몇 주 되셨다고요? 2달. 2달이나. 네. 아, 글쎄요. 약간 이렇게 금이 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부위가 정확하게 뭐 슬개골이라고 하는 그 무릎 뚜껑, 그러니까 그 앞쪽에 움직이는 그 뼈 쪽으로 다치셨으면은 그때는 약간 금이 갔거나 인대가 약간 찢어졌거나 그러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러면 계속 그 부위가 아프시다면 일단은 병원에 가서 한번 예, 일단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음. 예전보다 많이 통증이 좀 완화된 상태라면 약간 좀 따뜻한 핫팩 같은 것으로 좀 이제 완화시켜주는 것, 또 그 파스 같은 거를 좀 마사지 할 수 있게끔 나오는 그 겔 타입의 그런 파스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한번 발라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뼈의 문제가 아니라면 금방 낫긴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한 2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2달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조금 교수님께서도 의아하다는 그런 반응이신 것 같아요. 네. 한번 병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뇌출혈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낙상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머리로 떨어졌을 때 일단 뇌출혈보다도 뇌진탕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뇌진탕이다라고 할 수 있나요? 뇌진탕, 이 고식적인, 그러니까 아주 클래식한, 아주 전통적인 어떤 뇌진탕은 일단은 의식 소실이 동반되는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었는데 잠깐이라도 의식 소실이 있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주변에서 흔들어 깨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때 벌써 이제 뇌진탕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머리를 부딪혀서 뇌세포에 충격이 탁 간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머리 MRI나 CT를 찍더라도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뇌세포에 손상이 있습니다. 사진은 찍어도 별 이상은 없는데 뭐 약간 부어 있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CT나 MRI 상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죠. 이런 손상이 일어나게 된 상태를 뇌진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뇌진탕 직후에는 뭐 별 이상이 없다가도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든지 뭐 두통이나 약간의 구역감, 메스꺼운 그런 증상, 그리고 구토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또 일시적인 기억 상실, 의식 소실, 뭐 이런 증상들이 뇌진탕의 주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주신 분이 있는데 3645님께서 제가 2달 정도 전에 트렁크를 닫다가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땅바닥에 찧었다고 30분 정도 기억이 없는데 누가 흔들어 깨운 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네. 병원에 가서 CT와 MRI 다 찍었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뒤로 머리가 아플 때마다 두통이 올 때마다 뒤통수 쪽으로 좀 오신다고. 뒤통수 쪽으로. 예. 보통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는 뒤통수 쪽에 혹이 나죠. 혹이 나는데 사실은 머리 안쪽에서는 앞통수라고 해야 되나요? 전두부 앞쪽 이마 쪽에 뇌가 조금 손상이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뇌가 단단한 두개골 안에서 이제 둥둥 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혈관이나 여러 가지 연조직에 의해서 딱 잡아놓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뒤를 부딪혔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의 충격으로 뒤쪽이 살짝 부딪혔다가 다시 튀어 오르면서 그 위쪽 앞쪽 머리 쪽에 있는 그 뇌세포들이 손상이 입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신 거는 뒤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뇌 손상보다는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 있거든요. 그 근육에 지금 손상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멍이 좀 심하게 들었고 그 부분이 아직 그 피가
조금 났던 그 근육 주변으로 출혈이 있었던 것이 흡수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은가 싶고 그게 이제 좀 흡수가 충분히 다 되면 그때부터는 통증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 통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가 아프면 근육의 문제고 앞이 아프면 뇌의 문제일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라서 또 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럼 만약에 네. 그렇게 부딪혔는데 뒤를 부딪혔는데 앞쪽이 자꾸 아프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건가요? 더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건 검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뇌출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넘어졌을 때 피가 나면 차라리 낫다. 근데 피가 안 나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뇌 속에서 머리 속에서 피가 났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거든요. 카더라라는 얘기. 네.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제 피가 나면 차라리 낫다라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보통 생각은 그러실 겁니다. 아마 피가 나면서 출혈이 있으면서 뇌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뇌가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죠.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부딪힌 경우라면 머리 속 안쪽에도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것만으로는 괜찮다 아니다를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의식 소실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의식 소실 정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세게 넘어진 것 같다 이런 상태라면은 그때는 본인이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때는 응급실로 한번 모시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때 응급실을 바로 가야 되나 이것도 조금 궁금한데 네. 일단은 의식 소실 후에 깨어났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뭐 별로 그냥 넘어졌으니까 조금 아픈 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땅바닥 넘어진 다음에 이렇게 의식 소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의식 소실이 없을 때 더 그렇죠. 이게 창피하거든요. 그렇죠. 넘어져가지고 창피한 그런 생각에 굉장히 이제 긴장한 상태이고 빨리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안 아프죠. 그때는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지럼증이 있는지 뭐 머리 아픈지도 잘 모르실 맞아요. 거예요. 정신이 없을 뿐이지. 그런 상태라면은 옆에서 잘 도와서 괜찮은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한번 가보는 게 안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응급실로 모셔다 드리는 게 좋겠고요. 특별히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이제 응급실에 좀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이제 구토 증상입니다. 뇌압이 자꾸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구토 증상으로 나오거든요. 그 구토가 그냥 뭐 이렇게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한마디로 뭔가 발사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구토를 하게 되면 아주 초응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너무 메스껍고 울렁거림이 심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뇌 진탕 그 증상 좀 세게 부딪힌 그런 상태라고 보고 응급실로 모셔다 드리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600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누군가가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너무 아파하는데 옆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주기가 일단 안전한 곳으로 빨리 피신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일으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문장만 보면. 일으켜 주시는 게 좋겠고 그냥 의식 소실이 있는 경우라면은 그 의식 소실 후에 뭐 혹시 구토물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나오진 않는지 자세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뭐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구토물을 입 안에서 좀 빼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토물에 의해서 기도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호흡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좀 통증으로 아파하시는 걸 어떻게 해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옆에서 잘 이제 안정을 좀 취할 수 있게끔 하고
상태를 잘 살펴보시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분의 의식 저하가 자꾸 이제 일어난다든지 뭐 말에 어눌함이 좀 보인다든지 운동에 균형이 좀 안 잡히는 그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그게 벌써 그냥 뇌진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뭐 뇌 쪽으로 출혈이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넘어지신 분이 만약에 머리로 넘어졌다 그러면은 괜히 그 부분을 만졌다가 더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네. 뭐 아니면 이분이 뭔가 나 때문에 뭔가 더 증상이 새로운 증상을 입지 않을까. 의식을 잃어갈 때 내가 계속 말을 시키는 것이 괜찮은 걸까? 네. 말 여러 시키는 가지. 거는 오히려 괜찮죠. 의식의 저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말하는 걸 이제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어떠세요? 정신이 드시나요? 이렇게 계속 말을 시키고 그분이 좀 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을 시켜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만져주는 것, 그 부딪힌 부분을 만져주는 거는 뭐 다치신 분도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얼얼해서 많이 안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만져주지는 않으시는 것도 그냥 놔두시는 게 그쪽은 이제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겨울철에 굉장히 치명적인 뇌혈관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겨울철 되면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질환을 이제 앓고 오래 앓으셨던 분들은 이제 동맥경화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추위에 노출되다 보면은 이 혈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또는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통틀어서 그냥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증상이 제일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뇌출혈, 뇌경색 이걸 구분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일단은 그런 증상 자체는 약간의 좀 감각의 이상이나 의식의 저하나 또 말이 어눌해지는 그런 현상이나 평소에는 겪지 않았던 심한 두통, 평소와 전혀 다른 형태의 두통이 있는 경우라면 일단은 그쪽을 의심을 하고 병원으로 좀 모시는 게 낫겠죠. 보통 뇌졸중을 거쳐서 뇌출혈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아닌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뇌졸중은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 모두를 다 통트는 그런 용어이고요. 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뇌세포가 그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을 받지 못해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게 이제 뇌경색이고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혈관이 뭐 약해진 부분, 꽈리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혈관 기형에 의해서 이렇게 혈관이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터져서 출혈, 피가 뇌세포에 이게 닿으면 뇌세포는 피에는 아주 그 뇌세포와 피는 분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절대 같이 있으면은 그 피에 의해서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일어나면 빨리 그 피가 혈관 밖으로 나온 피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뇌출혈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런 뇌출혈, 요 뇌경색과 뇌출혈을 다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 뇌졸중,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이제 뇌세포의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손상된 뇌세포가 하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동세포면 신경세포면은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기억을 담당하는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라면은 그쪽 인지 기능,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이제 뇌세포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많아지지는 않거든요. 점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뇌졸중에 의해서 뇌세포가 딱 줄어들게 되면은 이만큼 갖고 있던 것이 이제 뭐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더 빨리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억력 저하는 조금 피할 수 없는 그런 증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뭔가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 때문에 그렇게 기억력이 감퇴가 됐다면 네. 치료했을 때 기억력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까요? 급성기에 치료를 잘 해서 처음 이제 뇌졸중을 겪고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뇌경색의 경우에는 4시간 반, 뇌출혈의 경우는 한 3시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3-4시간 정도 이내에 뇌졸중이 있은 뒤에 빨리 응급실로 가면은 이렇게 병원에서 뭔가 해줄 게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제대로 하면은 치료를 일찍 빨리 받지 않은 분들보다 한 25% 정도는 뇌세포를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이런 뇌 소실은 뇌세포의 소실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평소에 뇌 증상 같은 것들을 조금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비만하신 분들, 또 이전 검사에서 이렇게 뇌혈관에 어떤 기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경동맥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경화반, 혈관 찌꺼기들이 끼어 있는 그런 분들,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혈전이 자꾸 이제 심장 쪽에서 생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라면 이 겨울철에 이런 뇌졸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증상이 혹시 나타난다면 급히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족력이라든가 유전의 영향을 조금 받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렇죠.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이유가 그거를 이제 열심히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추고 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유가 혈관 건강을 위해서거든요. 이런 뇌졸중 예방, 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좀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치료하는 거라서 이 만성 질환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족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온 가족이 좀 겨울철에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이 있었다. 그래도 그게 이제 뇌혈관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예, 그렇습니다. 연구를 따로 또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 머리 쪽 혈관이 조금 더 문제가 잘 생기는 것 같고, 남성의 경우는 또 심장 쪽에 더 잘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건 따로 또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 혈관과 뇌혈관을 잘 관리를, 여성분들은 조금 더 뇌혈관 쪽으로, 남성분들은 심장 혈관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겨울철에는 집콕해야겠다. 안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초 정도 남아있는데 당부의 말씀 해주실 거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같이 이제 추운 겨울철에는 일기예보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무리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잘 관리하시던 분들이라도 아주 추운 날씨에 꽁꽁 싸매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 온도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요. 집안에 따뜻하게 계시다가 밖으로 이제 나가는 순간에 그 스트레스가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몸의 스트레스는 굉장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자도 쓰시고 장갑도 쓰시고 목도리도 하시고 해서 그 추위에 바로 직격탄 맞듯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네. 집 밖에 나가시기 전에 잠깐 준비 운동 같은 거 네.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